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야나미 레이입니다. 예. 오늘도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것은 Shower Thoughts 라고 하는 샤워할 때 하는 생각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자기 전에 샤워를 하지요. 그때마다 떠오르는 아주 쓸데없고 비생산적인 생각들, 그런 거를 이제 샤워할 때 하는 쓸데없는 생각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대중화된 개념 같진 않은데 미국의 젊은 층들은 약간 좀 좋아하더라고요, 이 개념에 대해서. 그래서 샤워할 때 하는 쓸데없는 생각을 여러분들께 전파드리고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코너를 굉장히 좋아하는 게 진행에 부담이 전혀 없어요. 쓸데없는 말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는 것들을 들어보시면서 한번 쓸데없는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외계인이 지구를 침략한다고 해도 인류는 통합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면 나라들은 기회가 생길 때마다 서로를 배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겁니다. 약간의 번역체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보통 이제 많은 할리우드 영화 중에서 컨택트, 미지와의 조우, 아니면 인디펜던스 데이, 배틀쉽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미지의 생명체가 우리 지구에 쳐들어온 거야. 그러면 우리 지구는 어때요? 각각 사이가 안 좋던 나라들도 결국은 외계인을 물리쳐야 되니까 힘을 임시로 이렇게 동맹을 하잖아. 이번만 도와주는 거야 이러면서 막 연합하잖아. 근데 만약에 실제로 외계인이 지구에 와서 침략을 하게 되면 영화처럼 한꺼번에 통합이 될 수 있을 리가 없다, 인류가. 왜냐면 각 나라가 서로의 입속에 따라서 기회가 되면 저기를 팔아넘길 거라는 것이. 예를 들어 막 미국, 중국이야. 그러면은 기회가 되자마자 트럼프가 야, 중국 가져가. 중국 우리 말고 중국 우리가 줄게,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럴 땐 말할 데도 없죠. 서로가 서로 못 팔아먹어서 안 다릴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아마도 그런 나라가 있을 거고.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이 외계인이라는 거대한 엄청난 기회잖아 이게. 우리 적국을 한 방에 없앨 수 있는 기회잖아. 그러니까 절대 영화처럼 아름답게 힘을 모으는 장면이 쉽게 연출될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퍼뜩 드네요. 에? 요런 것들이 샤워할 때 하는 쓸데없는 생각들입니다. 여튼 그렇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야기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날 새들이 갑자기 사람들에게 응가를 싸는 게 재밌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보통 이제 응가를 막 싸잖아. 근데 그게 아마 그거라면서요, 비행이 너무 힘들어서 총배설강 그거를 컨트롤하는 능력이 떨어진대, 새들이. 그래서 의도치 않게 응가를 날아가면서 싸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새들이 이것 봐라, 내가 응가 싸니까 밑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하네, 고통스러워하네, 야 재밌다. 이런 생각을 새들이 어느 날 하게 된다면 우리 인간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다 라는 거네요. 근데 진짜 맞는 말인 게,
새들이 날아가면은 난 진짜 그 생각부터 해. 아, 쟤 혹시 응가 싸는 거 아니야? 이 생각부터 해. 이게 왜냐면은 한 번 맞아봤어 내가. 여기를 맞았어요. 롱패딩 입고 그때 겨울이었는데 출근길에 여기 싹 맞은 거야. 진짜 기분 더럽더라. 기분 더러워요. 그리고 또 그것도 있죠. 저도 이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주차를 해놓고 어디 볼일을 길게 보고 왔어. 근데 응가가 엄청 묻어있어. 그러면 진짜 기분 되게 안 좋아요. 그리고 이게 아시겠지만 새 응가에는 막 모래 같은 성분도 들어있고 막 그래가지고 닦을 때 잘못 닦으면 면도 상하고 차도 페인트 까져요. 그래서 닦는 거 되게 조심해서 닦아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손이 되게 많이 간단 말이야. 응가 치우는 게 단순히 물티슈로 닦는 수준이 아니야. 근데 새들이 이것 봐라? 야, 반응 재밌네?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아주 새들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되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진짜 근데 이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있어. 가끔. 요즘 왠지 모르겠는데 막 수원, 인천, 평택 이런 경기 쪽 부근에 새들이 엄청 앉아 있어요. 전봇대 이런 데에 줄지어서 까맣게. 근데 내가 잘못 주차했다가 거기다가 댔어. 응가 폭탄 맞아. 이러면은 정신 나가. 진짜 무기력해져 진짜로. 삶이 좀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요. 새들아 미안해. 내 차랑 내 머리 위에다가는 싸지 말아줘 라고 한 번 더 기도를 하면서 다음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야, 이거 골 때린다. 휴대전화의 아날로그 시계는 엄밀히 말했을 때 디지털 시계입니다. 라는 거죠. 그치? 제가 지금 휴대폰에 이렇게 아날로그 시계를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것도 디지털로 나오는 거니까 디지털 시계잖아. 그러네요. 미친 생각이네. 이런 생각 어떻게 했을까? 이게 바로 샤워할 때 하는 쓸데없는 생각들입니다. 아시겠죠? 이쯤 되니까 슬슬 적응되셨죠? 뇌를 잠깐 빼고 들으시면 돼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믿을 수 없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는 그 사람이 자기를 소개할 때 저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진짜 맞는 말이야. 진짜 맞는 말임. 그 있잖아. 저는 그 이성 볼 때 외모 안 봐요 라든지 나는 돈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 이런 사람들이 그 분야에 가장 미쳐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진짜 맞는 말이야. 진짜 맞는 말이야. 왜냐? 진짜 관심이 없으면 그런 말도 안 해.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난 좋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인간 군상으로 보면은 아마도 평균 이하일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가끔 사업가들 중에서도 저는 뭐 돈은 전혀 관심이 없고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사기꾼이다. 이런 말이 있죠. 또 있잖아 그거. 장사하시는 분들 말 중에서 가장 믿으면 안 되는 게 믿지고 파는 거라고. 팔면 팔수록 손해다. 사장님이 미쳤어요. 이런 거. 말이 안 되지. 팔 때마다 손해인데 내가 왜 파나 그러면. 어쨌든 그런 입에 발린 립서비스에 너무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믿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거인에 대한 최초의 신화 중의 일부는 아마도 그들이 만났던 다른 외지인에 비해서 개체수가 매우 작았기 때문에 생겨났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약간 좀 번역체라서 조금 이상한데 아마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옛날 이야기들 중에서 유독 거인족, 소인족 요런 게 많이 나오잖아. 동화든지 신화든지, 그죠? 근데 지금은 거인족과 소인족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그게 기원한 걸까? 이 생각을 해봤을 때 아마도 다른 부족, 우리랑 좀 멀리 떨어져 살던 부족이다 보니까 신체적인 특징이 좀 달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인을 만나면 보통 체격이 크고 아주 막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가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오는 종족의 차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쟤네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야. 이게 아니라 쟤네는 거인족이야. 이런 식인 거지. 우리 부족이 지구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우리가 정상, 쟤네가 비정상. 이러는 거죠. 이거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 네. 거인족, 소인족이 있었으면 지금도 남아있어야 되는데 어디서도 볼 수가 없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마도 산속에 살고 있는, 숨어서 살고 있는 막 예티 아니면 사스쿼치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이 아마도 그냥 그런 키가 큰 부족이었을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근데 사람들이 거인족으로 치부하면서 공격하고 못살게 굴고 이러니까 더 이상 지상에서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산으로 갔던 게 아닐까. 그리고 점점 개체수가 줄어들었겠죠. 점점 줄어든 다음에 하나 둘만 왔다 갔다 할 때 외지인들이 산에 왔는데 본 거야, 걔네들을. 그러면은 사스쿼치다 이럴 거 아니야. 저는 사스쿼치의 진실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키가 좀 큰 사람이었을 것이다. 게다가 아무래도 더 핍박받고 그런 존재였으니까 옷도 막 거적대기만 입고 있고 막 털 같은 것도 관리를 제대로 못했어. 그러면 더 이제 무슨 괴생물체처럼 사람이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게 이 설인, 사스쿼치, 뭐 거인족에 대한 제 추측입니다. 저는 근데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해요. 여튼 그렇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비가 피해를 줄 만큼 빨리 내리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피해를 줬으면 초기 인류는 망했을 거예요.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치, 이게 지구에 거의 몇천 년 동안 비만 내린 시기가 있지 않나? 이게 백악기 막 중생대 막 이때 시즌 있잖아요. 이때였던 것 같은데? 잠깐 검색해 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사이트가 나무 위키입니다. 여기에 트라이아스기라는 문서가 있어요. 이게 지질시대 중생대의 특정 시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트라이아스기는 Triassic Period입니다. 또는 삼첩기라고도 불려요. 중생대의 첫 번째 기입니다. 2억 5,190만 년 전부터 2억 130만 년 전까지 총 5,060만 년 동안 이어진 시기였습니다. 이 시대는 고생대와 중생대 사이에 있는 시기인데요. 트라이아스기 후기의 초반에 해당하는 카닉절에는 자그마치 200만 년 동안 비가 내렸던 시기가 존재합니다. 이를 카닉절 다우 시기라고 합니다. 이거를 제가 그 기괴한 상식 알아보는 시간 때 확인했었어. 그래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200만 년 동안 비가 내렸대. 근데 만약에 우리가 초창기 인류가 비가 오는 거에 대해서 그다지 적응 능력도 없고 대처하는 방안도 거의 없는 시기에 비가 이렇게 내렸어 봐. 그럼 우리 그냥 멸종이야. 그리고 갑자기 지구가 수틀려서 맘에 안 드네. 야, 오늘부터 200만 년 비 내려. 이러면 우리도 지금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상당히 운이 좋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게 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드는 그런 이야기네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게 이게 별게 아니잖아. 비 오는 게 별게 아니거든요. 근데 막 작년 재작년 이때 막 강남에 비 와가지고 막 물에 잠기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무서워. 그게 뭐 몇 날 며칠 비 온 게 아니잖아. 그냥 몇 시간만 비가 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배수도 잘 안 되고 너무 많은 비가 갑자기 쏟아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예 갇힐 정도로 비가 많이 왔던 건데,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이거죠, 이거. 이거 서초동 현자의 모습. 서초동 현자의 모습입니다. 이분이 자기 차에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차가 침수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낭만을 즐겨보자 싶어서 본인 차 위에 올라가서 이제 핸드폰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식이니까 이게 뭐 엄청 옛날도 아니죠. 한 1, 2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별게 아니다. 그냥 비가 좀 빨리 많이 내리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비가 안 오는 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진짜 되게 무서운 것 같아. 비 많이 오는 거랑 눈 많이 오는 거. 제가 그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그 스타벅스에서 일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본인 차를 타고 미군 부대 안에 들어가야 됐어요. 근데 눈이 너무 많이 오는 거야.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눈 진짜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 미군 부대 안에서 퇴근하고 집까지 이제 빠져나가는데 한 8분 걸려요. 원래 8분 걸리는데 눈이 진짜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설차가 없으면은 그냥 도로가 그냥 다 파묻혀서 안 보일 정도로 눈이 많이 왔어. 평택이 원래 평택이 그렇게 눈이 많이 오는 데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 8분 거리 빠져나가는데 2시간 걸렸어요. 제설차 뒤에 졸졸 따라다니면서 운전해가지고 간신히 나갔어. 그래서 진짜 우리 인간이 자연재해에 얼마나 취약한 생물인가를 여름 겨울 되면은 진짜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이번 여름 겨울도 웬만하면 좀 무던하게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인명피해, 작물피해 없이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건 또 철학적이네. 철학적이야. 꿈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는 바깥에서 안의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근데 실제로 꿈을 꿀 때는 안에서 밖을 봅니다. 라는 거죠. 이거 맞는 말이다. 그죠? 우리가 이제 꿈에 대해 생각할 때는 보통 공상에 빠진다고 하지. 뇌뇌망상 이런 거, 콩밭에 가 있다 뭐 이런 말 있죠. 그래서 안의 모습을 들여보는 건데 실질적으로 꿈을 꿀 때는 머릿속에서 세상 바깥의 모습을 이제 보는 거니까 두 개가 맞는 말이네요. 야, 근데 전 좀 웃겼던 게 있는데 그 꿈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제가 영문학과예요. 근데 좀 신기한 거야. 왜 뭐가 신기하냐면은 우리나라 꿈 있어. 단어. 꿈이란 말 있죠. 밤에 꾸는 꿈도 꿈이고 미래에 뭐가 되고 싶다라고 할 때 꿈도 꿈입니다. 그죠? 나는 꿈이 있어 할 때 그 꿈이니까. 근데 영어로도 드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잘 때 꾸는 꿈도 드림이고 미래에 뭐가 되고 싶다고 할 때도 드림이에요. 그치? 근데 일본어도 유메라는 말이 있잖아요. 꿈입니다. 잘 때 꾸는 꿈도 꿈이고 뭐가 되고 싶다라고 할 때도 유메입니다. 그래서 잘 때 꾸는 꿈과 되고 싶다의 꿈이 어떻게 나라마다 같을 수가 있나, 이게 너무 궁금한 거야. 중국, 한국, 일본은 같은 한자 문화권이니까 뭐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응? 꿈 몽자를 써가지고 그걸 쓰는 거니까 비슷하겠지. 근데 미국은 아예 다르잖아. 근데 걔네들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어떻게 같은 단어로 다른 뜻을 공유할 수가 있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내가 물어봤어. 학과장님한테 물어봤어. 똑같이 물어봤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거 왜 그런가요? 했더니 굉장히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제 얼굴을 싹 보시더라고. 그러면서 약간 입맛을 다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놈 봐라. 아주 참된 학생일세? 얘가 이런 느낌으로 보셨어. 교수님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도 그럴 것이다. 인간이 공통적으로 동물이라고 놓고 봤을 때 추상적 개념을 느끼는 거는 문화권이 달라도 똑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나나 껍질을 밟고 넘어지는 사람 봤을 때 웃기다 라고 하는 건 언어가 달라도 똑같이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추상적 개념은 아마도 동일하게 사람들이 떠올리는 그거기 때문에 미래의 꿈과 잘 때 꾸는 꿈이 같은 단어의 확률이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물론 그게 연구를 통해서 나온 데이터는 아닙니다. 교수님의 생각이에요. 어쨌든 꿈이라는 말이 참 재밌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평상시에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다음 또 이야기 뭐가 있을지 보겠습니다. 이거 웃기네. 다음 이야기도 있어요. 만약에 개가 사람처럼 땀을 흘린다면 아마도 개는 인기 있는 애완동물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치. 저도 지금 방음부스에 있으면서 굉장히 더운데 만약에 개가 사람처럼 땀 삐질삐질 흘리고 털도 막 젖고 이러면은 관리가 훨씬 힘들었겠죠. 그래서 개 말고 다른 동물이 더 관리하기 쉬워서 인기가 많아졌을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땀샘이 좀 없거나 적지 않나? 그죠? 저는 이제 고양이를 키우는데 여기 영희가 있습니다. 3살 된 우리 고양이.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세요. 어쨌든 이 영희는 고양이잖아요. 고양이는 땀샘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에 땀샘이 있냐면 이 발 쪽에 땀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어디 유리 같은 데다가 고양이 놓으면은 발이 젖어요. 고양이 발바닥 모습만큼 젖어요. 그래가지고 평상시에 여름에도 땀을 흘리지 않고 있는 건데 그만큼 땀 배출이 잘 안 되니까 열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개들도 체온이 높아지면은 혀를 빼고 개구 호흡을 하죠. 이걸 통해서 체온을 조절하는 겁니다. 고양이는 그런 모습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훨씬 빨리 지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몸이 다 털로 뒤덮여 있다 보니까 더더욱이 많이 지쳐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영희는 더울 때마다 아무데나 픽픽 걷다가 싹 쓰러져요. 이렇게 몸을 그냥 던져버려, 땅에다가 픽 하고. 그 모습이 상당히 귀엽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영희는 다시 본인 집으로 제가 돌려놓겠습니다. 안녕. 어쨌든 그렇고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우주에는요 밤이 없습니다. 그치, 없지. 우리가 그냥 이제 자전과 공전 주기를 통해서 낮이 있고 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뿐이지 우주에는 밤이 없죠. 그냥 검었죠. 그래서 무서운 것 같아. 네, 뭔가 끝없는 너무 넓은 공간이 심지어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 라고 하니까 그게 너무 무서운 것 같아. 같은 이유로 바다도 좀 무서워요. 네, 뭔가 좀 발이 안 닿아지는 그 상황이 무서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한계점이 없다는 게 저한테 좀 공포감이 있거든요. 해저 공포증?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진짜 있는 개념인지 모르겠어. 근데 전 되게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가끔 이제 짤 같은 거 볼 때 있는데 소름 돋아. 게다가 이제 제가 공포증 알아보는 시간대 아예 알아봤는데 그런 공포증도 있어요. 재밌는 공포증인데,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위키피디아 영문입니다. 여기에 서브메카노포비아 라고 하는 공포증에 대한 문서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우선 서브는 라틴어에서 아래를 뜻하는 말이고요. 고대 그리스어에서 메카가 왔습니다. 그리고 포보스는 두려워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 아래에 있는 인공물체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난파를 당했어. 그래서 난파선이 바닥에 있어. 이런 거. 아니면 누가 조각상을 갖다 버렸어. 그래서 조각상이 바다 깊숙이 가라앉아 있어요. 요런 거. 이런 걸 볼 때 별거 아니거든? 근데 이제 거기서 공포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어떤 놀이공원에 갔을 때 물속에서 뭔가 나와가지고 물을 쭉 뿌리고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보면서 공포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 서브메카노포비아예요. 자, 원인이 뭘까요? 지난번에 알아봤지만 다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물에 대한 공포나 상어에 대한 공포증은 합리적입니다. 내가 실제로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근데 이 서브메카노포비아는 특정적인 경험을 했거나 혹은 외상적인 기억 때문에 내가 이 공포증에 걸리는 게 아닙니다. 서브메카노포비아는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과 수면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일반적인 공포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또한 물체가 물 밑에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시각적으로 왜곡될 수 있어. 그래서 절대 움직일 리가 없는 건데도 물 아래니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일렁일렁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한 공포감을 자아낸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다른 개념이랑 달라요. 바다 밑에 바위가 있거나 뭐 산호초가 있거나 이런 건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인간이 만든 인공 구조물만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적으로 겪지 않더라도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공포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저도 그렇다 라는 건데 물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화면을 안 본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잠깐만 봐주시겠습니까? 자 지금 미치겠네. 자 지금 서브메카노포비아를 구글에 검색했을 때 나오는 건데요. 뭐 이런 거 아주 뭐 일반적입니다. 이제 아마 난파선인데 시간이 오래돼서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일부분의 모습이 보이죠. 위에 부분은 좀 괜찮은데 밑에 부분이 상당하게 공포감을 유발한다. 나 너무 무서워. 저 색깔 저거 너무 무서워. 그리고 밑에도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배가 일부가 이제 약간 수면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 기괴하죠. 기괴합니다. 위에는 분위기 너무 좋은데 이쪽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 밑에는 프로펠러가 물에 잠겨있는 모습인데 기가 막힙니다. 밑에는 비행기가 가라앉아 있는 모습도 있어요. 요런 게 이제 서브메카노포비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조각상들이 밑에 깔려 있는 거라든지. 나 깜짝 놀랐네. 깜짝이야. 조각상을 뭐 이런 걸 만들어놔. 미쳤나봐. 이런 거라든지 뭐 다 그냥 뭐 인공물들이에요. 예, 이건 놀이기구에 이제 있는 건데 특유의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의 백룸을 연상시키는 느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기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닷속에는 원래 인공적인 뭔가가 있는 공간이 아니야. 그죠? 근데 그게 여기 와 있잖아. 여기서부터 오는 이질감이 있다 이거예요. 비행기가 물속에 왜 있는데? 없어야 정상이잖아. 근데 이제 물속에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오는 이질감이 있다는 거죠. 조각상도 마찬가지. 조각상이 물 밑에 있을 이유가 웬만하면 없잖아. 자연적으로 발견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포감을 조성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문서에서도 써 있었던 것처럼 인간은 생존으로서의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둘 중 하나야. 맞서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이건데 둘 중 하나의 반응을 하기 때문에 공포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지. 실제로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지만서도. 여튼간에 뭐 그렇습니다.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 다음 이야기를 저는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지나칠 거고요. 차를 타고 지나갈 거고요. 그들과 같은 방에 앉아서 만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라는 겁니다. 그치,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남과 인연이 소중한 겁니다. 네. 제가 좀 되게 심하게 한번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되게 당연한 거거든요. 되게 당연한 거야. 근데 제가 처음에 일본에 갔을 때가 2010년대였어요. 2010년.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이죠.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때 뭐 일본을 쉽게 막 갈 수 있는 때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운이 좋게도 이제 부모님이 일본 한번 가봐라. 너네 형이 유학을 가 있으니까 한번 가봐라. 해서 혼자서 갔거든요. 그땐 휴대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였어. 뭐 앱도 없고 데이터도 막 3G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도만 보고 가는 거야. 지도만 보고. 도쿄 시내를 지도만 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튼 그랬어요. 그때 이거를 세게 느꼈어. 내가 전혀 와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던 이 나라에도 사람들이 활발하고 뭐 잘 살고 있구나. 이게 당연한 거거든? 당연한 거야. 근데 이게 자라나는 성장기 때는 내가 세상의 중심인 것 같고 우리나라가 주인공이고 뭐 이런 느낌인데 옆 나라에 갔더니 내가 없는 동안에도 너무 그들끼리 막 잘 지내고 있고 막 이런 게 그 당시엔 저한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기억이 나요. 딴 건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옆 나라에 갔을 때 그 충격이 그때 좀 세게 왔던 것 같아요. 그때 나도 저들 입장에선 엑스트라구나. 저들이 나한테 엑스트라인 것처럼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마찬가지죠. 굳이 일본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근 지역에서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각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주인공, 저 사람은 엑스트라겠지만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주인공, 제가 엑스트라인 거죠. 그리고 수많은 그 인생들의 우여곡절들, 각자만의 이야기 이런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도 그냥 지나가는 거죠. 평생 동안 그게 처음 보고 마지막 만남인 걸 수도 있어요. 그런 이제 우린 아주 우연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갑자기 저기요. 죄송한데 너무 제 스타일이어서 그런데 혹시 번호 좀 주시겠어요? 라고 하는 그 용기는 아주 감동적인 용기인 거죠. 그 수많은 우연들을 뚫고 어쩌면 주어지기만 하는 운명일 수도 있는데 내가 스스로 개척해보고 싶어서 한번 정말 생판 모르는 남한테 말을 딱 걸어보는 그 용기가 저는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못해요. 당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당해본 적은 몇 번 있습니다. 근데 옛날이고 해볼 생각이 전혀 안 나더라고. 저같이 내향적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진짜 못해요.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번호를 따는 그 행동이 저는 굉장히 성스러운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운명을 깨는 행동이라 생각해요. 각자의 톱니바퀴로 돌아가는 그 운명의 굴레를 깨는 하나의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그렇고요. 다음 이야기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간은 지구상에서 최상위의 포식자이지만
우리 대부분은 자연에서 몇 주 이상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네. 사실 우리는 이제 사회적인 동물이고 군집을 이루었을 때 강한 동물인 거지 각계가 강력한 생명체들은 아니니까 자연에 남겨지게 됐을 때 오랫동안 버티기가 어렵죠. 네. 그걸 좀 심하게 느낀 적이 언제였냐면은 군대 갔을 때 제가 아니 군대 가면은 뭐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이제 그 훈련 같은 거 나갔을 때 가끔 뭐 땅 파고 자고 뭐 이런 거 하는 건데 저도 이제 국지도발 같은 거 할 때 그런 걸 많이 했거든요. 그냥 땅 파는 거야. 땅 파고 뭐 진지 구축해가지고 뭐 2인 1조로 들어가서 총 겨누고 있고 뭐 그런 건데 이게 우리가 뭐 마인크래프트 뭐 이런 거 할 때 그냥 클릭 몇 번 하면은 땅 파지고 이러니까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삽질도 되게 어려워요. 네. 아마 지금 살면서 삽질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도 있을 텐데 한번 나중에 해보세요. 군대를 가시던지 밭일을 하시던지 해보시면은 바로 느껴요. 몇 번 파는 거 진짜 어려워. 네. 내가 종아리만큼 들어갈 수 있는 땅을 파는 거 몇 시간 걸려요. 네. 게다가 심지어 삽이라는 도구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지 삽도 없으면 그것도 못 파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그렇게 캠핑을 가거나 군대에 가거나 하면은 한번 세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혹시나 그런 상황에 떨어지게 됐을 때 살아남고 싶으니까 이제 디스커버리 채널인가 거기에서 그 누구야 베어 그릴스 맨 vs 와일드 하는 거 있잖아. 자연 대 사람 해가지고 살아남는 거 막 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지금 아마존의 한가운데에 와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데요? 막 이러면서 하는 거 있잖아. 난 그분 발음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 그분 영국 분이죠?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 특수부대원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생존 전문가로서의 모습으로 다큐멘터리에 등장하셨죠. 지금은 브랜드도 런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래 이거 베어 그릴스 거버라고 하는 만능 생존용품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가서 이걸 처음 봤지? 그 대형 마트에 갔는데 팔고 있더라고. 그래서 야 이분도 장사 잘하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긴 했어. 발음이 진짜 좀 재밌는 게 아마도 고급 영어일 것 같은데 엄청 강하잖아요. 그 액센트가. 그래서 This one here is a Emperor Caterpillar. It's a great source of the protein found in the jungle. 이러면서 이런 식이야. 이런 식이야. 꼬리를 떼어내면 아주 손쉽게 먹을 수 있죠 하면서 disgusting 막 이러면서 맨날 고통받는 게 되게 또 백미 중에 하나인데 이게 또 다큐멘터리니까 전부 사실은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주무실 때 진짜 정글에서 주무시는 건 아니고 인근의 숙소에서 주무신다든지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당연한 건데 모든 프로그램엔 연출이 있을 수밖에 없지. 작가도 있고 그걸 찍고 있는 카메라맨도 있고 조명도 있어야 되니까. 근데 어린 마음에는 그렇다고 하는 게 정말 야생에서 찍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좀 충격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베어 그릴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게 됐네요. 나는 그래서 요렇게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정말 산까지 가잖아. 여기서 얘기했는데 베어 그릴스 성대모사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이런 이 샤워할 때 하는 생각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을 좀 안 하면서 듣기에 매우 적절한 콘텐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이어서 다음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되게 쓸데없는 생각 같진 않고 그냥 의외의 사실인 것 같은데 음식은 공기에 노출돼서 수분을 적정 수준 이상으로 잃게 되거나 혹은 더 수분이 많아지게 되면 상합니다. 그래서
주변 공기와 습도가 음식이 서로 같다면 절대 상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네. 근데 이게 맞지 않나? 저는 뭐 과학자가 아니고 상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즈나 고기 같은 이런 것들이 드라이 에이징하고 이런 게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만약에 조금만 수틀리면 상했겠지. 물론 발효되는 음식들은 상한 음식일 수도 있겠지만 가는 과정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음식들인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맞는 말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댓글을 그걸 달았어. 이 사람은 샤워실에서 너무 빨리 나왔습니다. 너무 똑똑한 소리를 했다는 거죠. 네, 멍청하고 뇌가 빠진 소리가 아니라 사실을 말해버렸다는 거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영원히 상하지 않거나 그러진 않겠죠.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치즈나 고기나 뭐 이런 것들에만 국한된 이야기일 겁니다. 어쨌든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거 좀 귀엽다. 이거 귀엽다. 다음 이야기인데요. 팝콘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아마 정말 깜짝 놀랐을 겁니다. 라는 거죠. 맞는 말이지. 팝콘 옥수수를 그냥 기름 둘러가지고 프라이팬에다가 옥수수 알을 몇 개 까가지고 놔봤는데 전혀 다른 모습의 뭘로 바뀌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팝콘을 저도 평상시에 많이 먹진 않지만 이상하게 참 이상해요. 영화관 갈 때는 꼭 팝콘을 먹게 됩니다. 예. 그리고 요즘 영화관들 되게 좋아져가지고 먹을 거 되게 많이 팔잖아요. 나초도 팔고 뭐 오징어도 팔고 뭐 그러는데 전 개인적으로 팝콘을 이길 수 있는 음식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음식이 다양화가 됐다고 해도 이상하게 영화관에선 팝콘을 먹어야 돼. 이상하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뇌에 각인된 것 같아요. 네. 다른 과자 말고 팝콘을 꼭 먹어야 되는 그런 게 별건 아니지만 이제 습관처럼 굳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신박한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에 당신이 트루먼 쇼를 생방송으로 보지 않는다면 트루먼 쇼를 계속 따라잡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 번역체라서 조금 이상하지만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면, 트루먼 쇼 아시죠? 짐 캐리 주연의 이제 영화인데, 어떤 한 사람이 스튜디오에서 태어나고 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 스튜디오에는 엄청 크고 넓어. 한 섬 정도의 크기야. 그리고 카메라가 엄청 많아요. 모든 곳곳에 카메라가 다 있어. 그걸 통해서 전 세계에 라이브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이제 그 사람 이름이 트루먼이거든요. 그래서 트루먼 쇼인 건데, 어쨌든 우리는 시청자라서 트루먼 쇼를 보게 되는 입장이라면 라이브를 놓치면 따라갈 수가 없어. 최신화를. 왜냐면 최신화는 계속 라이브로 진행 중이니까. 그래서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서 아주 신박한 생각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생각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신기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다. 다음 이야기예요. 당신 주머니 속에 있는 잔돈은 언젠가는 오래된 돈이 돼서 먼 미래의 누군가에게 컬렉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치? 이게 진짜 뭐 별건가 싶은데 지금도 그래요. 네, 저희 아버지도 이상하게 동전 같은 거 주화를 모으시더라고요. 그 집에 몇 개가 있는데 저한테 최근에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근마켓인지 번개장터인지 무슨 앱을 보여주시는데, 야 수아야 이거 봐라 하면서 보여주셔서 봤는데 500원짜리인가 그래. 그래서 이게 뭐예요? 했더니 500만 원인 거야. 500원짜리가. 그래서 뭐지? 했는데
그 특정 해에 발행된 그 500원짜리 주화의 수가 되게 적대요. 엄청 적대. 그 중에서 거의 미사용품에 가까운 정도의 상태가 좋은 거는 엄청 비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한 450만 원, 500만 원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엔 별게 아닌 그냥 500원짜리였지만 한 100년, 200년 뒤에는 지금 그냥 굴러다니는 어떤 동전도 역사적인 사료가 될 수 있겠죠. 지금 박물관에 상평 통보 있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였네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제 동전을 잘 안 쓰니까, 요즘에 현금 자체를 별로 안 쓰다 보니까 이런 날이 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특히나 내가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상태가 별로 안 좋은 동전이 누군가의 컬렉션이 되기는 좀 힘들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른 슈퍼히어로들이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대중가요에서는 슈퍼맨이 가장 많이 언급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그치? 그 슈퍼맨이라는 가사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 배트맨, 스파이더맨, 뭐 아이언맨 이런 애들은 가사에 거의 나올 일이 없는데 팝송 중에선 슈퍼맨이 나오는 게 되게 많지 않나? 그죠? 막 블랙 슈퍼맨 뭐 이런 노래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 아무래도 슈퍼맨이 가장 오래된 이제 슈퍼 히어로 중에 하나고 하다 보니까 대중들에게 각인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좀 그건 웃기다. 슈퍼맨을 번역하면 아마 최강남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초인남 뭐 이런 거일 거 아니야. 그런 건 좀 웃긴 것 같아. 스파이더맨도 거미남, 원더우먼도 놀라운 여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맞잖아. 배트맨 박쥐남, 아이언맨 강철남 뭐 이런 거니까. 닥터 스트레인지 이상한 의사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했을 땐 되게 아무 생각 없는데 번역하면 되게 웃긴 게 많아. 제가 옛날에 그거 한번 다룬 적이 있었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차 이름에 그런 게 되게 많다고. 자동차 이름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제네시스 있죠? 고급 차죠, 우리나라에서. 뜻이 뭐예요? 기원, 창세기 뭐 이런 거거든요. 차 이름이 기원이어봐요. 차 이름이 원조 이렇게 써있는 거야.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갔는데 한글로 써있어. 차 뒤에 기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소나타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소나타도 아마 그게 독주곡인가? 뭐 그런 걸 거야. 독주 파트 뭐 이런 거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써있어. 독주곡 이렇게 차 뒤에. 이상하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모하비 이런 것도 이제 뭐 뜯어보면은 아마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발음상 모하비니까 미국의 모하비 사막이 있죠. 네. 그런 사막 지형도 쉽게 타고 다닐 수 있는 차라는 뜻에서 모하비란 이름을 따왔겠지만 우리나라로 쳐봐요 한번. 뭘까? 나주평야 뭐 이런 거예요. 미시령 고개 막 이런 겁니다. 차 이름이. 또 체어맨도 마찬가지죠. 체어맨 고급차 중에 하나. 체어맨 의장 뭐 이런 거예요. 의장님. 에쿠스도 마찬가지. 에쿠스도 말이란 뜻이죠. 말 이런 겁니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웃긴 거. 아무도 이제 의식하고 쓰지 않지만 실제로는 되게 웃긴 거.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우리나라 차들이 해외에 나가면은 이제 이름이 바뀌죠. 네. 그 나라에선 되게 이상한 이름이니까 이름이 바뀐단 말이에요. 뭐 엘렌트라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뭐 그리고 막 포르테? 막 이렇게 바뀌지 않나? 어쨌든 그래요.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도 웃긴다. 자, 다음 이야기예요. 요리사와 미식가들이
타이어 제조업체의 요리 의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중요성을 두는지가 놀랍습니다. 라는 건데, 이게 뭡니까? 미슐랭에 대한 이야기죠. 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미슐랭 뭐 가이드 선정 해가지고 미슐랭 뭐 1스타, 2스타, 3스타 뭐 이런 게 미쉐린 타이어에서 이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타이어 올록볼록한 흰 색깔 마스코트 있는 게 미쉐린 타이어인데 거기서 이제 미슐랭 가이드도 같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마 취지 자체는 그거였던 것 같아. 지역 곳곳에 있는 맛있는 식당들을 이제 많이 다녀보셔라. 우리 미쉐린 타이어를 이용하고 뭐 이런 의미에서 미쉐린에서 그렇게 가이드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별게 아닐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이어 업체에서 하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별점 리스트일 수도 있는데 거기 하나 때문에 누군가는 울고 웃고 한다는 게 또 누군가는 또 명예로워하기도 하고 누군 또 실망하기도 하고 한다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기원은 그랬겠지만 지금은 더 많이 발전하고 다른 이제 모습으로 하나의 장르가 돼버렸으니까 사람들이 인정한다면 뭐 그건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슈퍼스타 K나 쇼미더머니 같은 거 그냥 예능 프로그램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예능인데 거기에 우승했다 하면은 뭔가 마치 국가 공인인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대우해 주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슈퍼스타 K가 없어지고 쇼미더머니 없어지고 할 때 약간 조금 어떤 길을 잃는 사람들이 생겼잖아. 특히 쇼미더머니가 힙합 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름을 알리는 곳이 쇼미더머니였는데 쇼미더머니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다 길을 잃어버린 거야. 래퍼들이. 원래 옛날에는 이제 래퍼들이 사운드 클라우드 같은 음원 사이트에다가 자기 녹음본 올리고 아니면 실제로 믹스테이프 만들어서 돌리고 판매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명성을 쌓아갔는데 쇼미더머니란 예능이 한 번에 이름을 딱 알려주니까 이제 스타 등용문처럼 됐던 예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능이 없어지니까 그냥 이 신 자체가 흔들리는 거야. 지금 힙합이 되게 힘들죠. 지금 상태가. 밴드가 엄청나게 떠오르고 있고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예, 밴드랑 힙합 붐이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언젠간 또 약간 융합해서 서로가 콜라보레이션 하는 시기를 지나다가 또 밴드가 떨어지고 힙합이 올라오고 이런 시기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제가 30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좀 생각해 본 적이 없던 부분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폐기물 처리 과정은 우리 삶의 방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를 직접 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라는 거죠. 맞는 말이야, 맞는 말.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면 그게 어디로 가고 어떤 공정을 거쳐서 이게 자연의 순환의 한 일부가 되는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실제로 우리 중에는 그걸 본 사람이 거의 없죠.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아니면 폐수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화장실에서 물 내린 것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되는지를 직접 본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이거만큼 중요한 게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네. 다음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야, 이것도 머리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지? 수영은요, 코치가 선수한테 덜 호흡하라고 말하는 몇 안 되는 스포츠 중에 하나일 겁니다. 라는 겁니다. 그쵸? 모든 스포츠, 사실 대다수 많은 분야들이 호흡을 많이 크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노래도 마찬가지고 연기도 마찬가지고 뭐 모든 운동은 특히 더 심할 거고요. 근데 수영은 숨을 덜 쉬어야 돼. 숨을 자주 쉬면 안 돼. 아마도 수영만큼 숨을 덜 쉬라고 하는 스포츠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아마도 잘은 몰라도 사격
아니면은 양궁 이쪽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숨을 천천히 골라 쉬어라 라고 하는 스포츠 중에 몇 안 되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나와 운동 사이에 있는 유일한 장애물은 바로 앉아있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치, 운동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일어서기만 하면 돼요. 일어서서 헬스장을 가든 팔굽혀펴기를 하든 하면 되는데 앉아있지만 않으면 되는 거거든. 요거 근데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제가 그래요. 제가 운동해야지 하는데 못하겠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왜 마시는 음식들은 다 살찌는 음식밖에 없는 거야? 도대체 왜? 요즘에 좀 많이 서글퍼요. 그래서 살이 좀 많이 오르고 있어가지고 더 슬픕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다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 대부분의 괴물들은 사악하지 않고요. 그냥 배가 고플 뿐입니다. 그치? 괴물들이 나빠봤자 뭐 얼마나 나빠. 물론 이제 악당들은 나쁜 애들이 많지. 지구를 멸망시킬 거야, 아니면 뭐 인간들은 썩어 빠졌어, 신세계를 다시 만들 거야, 이런 애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괴물들은 그냥 배가 고파서 많이 먹고 많이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마을을 통째로 없애버리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이거지만 제가 이제 연기를 공부했던 사람이니까 항상 잊고 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가끔 악당 역할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악당 역할의 대본을 받았어. 그럼 이제 우리의 스테레오 타입의 연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악당은 되게 사악하게 웃고 이렇게 웃는다든지, 아니면은 악당처럼 말하죠. 되게 다 죽여버려! 막 이렇게 되게 막 나쁘게 말하잖아. 같은 말이어도 주인공이 할 말이랑 악당이 할 말이랑 다른 느낌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선생님들이 이제 지적을 해주시는 거야. 수아야, 다 좋은데 생각해봐라. 악당은 자기가 악당이라고 생각 안 해. 악당은 자기가 정이라고 생각해. 악당 입장에선 네가 주인공이야. 네가 맞고 저들이 다 틀린 거야. 근데 굳이 악당처럼 말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지. 그들은 자기가 맞다고 하는 걸 믿고 밀고 나가는 거지. 일부러 미친놈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지구가 많이 아프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리고 너무 지구온난화가 막 발생하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게 됐어. 자, 우리 인류를 반만 줄여보자. 인류가 반만 줄면 지금 갖고 있는 자원이 2배로 느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최고의 치유법이야. 이렇게 하는 게 타노스식 방법입니다. 생명체의 절반을 날리는 거죠. 근데 그게 타노스 입장에선 그게 정의인 거야. 이보다 나은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악당들은 정의다, 자기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또 맨날 무서운 거, 괴담, 뭐 아니면 신박한 상식, 요런 것만 계속 알아보면 약간 질리니까 한 번씩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하면서 상상력의 나래를 펼치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들께 쓸데없는 생각을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유수아였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죠.